우수님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원래보다 너무 빠르게 늙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속 노화가 심각하다면 과학계에서도 연구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학계에서도 완전 뜨거운 주제예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 아니면 정복 가능한 문제일지. 이 질문을 놓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달려들고 있어요. 노화 자체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가속 페달은 좀 덜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략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약물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혹시 라파마이신이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들어오긴 했어요. 네, 현대판 불로초 젊음의 묘약처럼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하버드대 노년내과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도 자꾸 이 라파마이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은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네. 기사에서도 보이고, 그런데 사실 이 약의 정체를 알면 좀 놀라실 거예요. 원래 항암제거든요. 항암제요? 네, 게다가 면역 억제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번 시도해볼까?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약이에요. 아니 근데 항암제라고요? 그럼 암도 없는데 항암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라파마이신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에 어서 자라라 하고 명령하는 신호를 싹 꺼버리는 약이거든요. 그 신호를 담당하는 게 mTOR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 키우라고 지시하는 성장 리모컨? 이런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었으니까요, mTOR. 그런데 왜 이 버튼을 꺼버리려고 하냐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암세포에서는 이 리모컨이 고장나서 과하게 계속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꽉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얘기지. 암세포도 결국 단백질이잖아요. 네. 성장 신호를 받으면 미친 듯이 자라는 거예요. 그 암세포의 무서움은 정말 다른 세포랑 다르게 계속 성장 분열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암세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세포 주기가 다 이제 넌 죽어라 그러면은 내 이 한 몸을 희생해서 다른 세포를 위해서 이러면서 희생한단 말이야. 근데 암세포는 그걸 안 하는 세포거든. 죽으라 그러면 나 죽기 싫은데 이렇게 발악하는 세포. 근데 그 발악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빨리 커버리고 너무 빨리 분열하고. 그래서 이걸 꺼버리면 어떨까 하고 만든 게 라파마이신이에요. 실제 동물 실험에서는 실제로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수명도 연장되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노화 방지 약처럼 알려지게 된 거네요. 근데 그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리모컨 스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중앙 제어 에어컨이라고 쳐보자고요. 이걸 꺼버리면 특정 공간의 에어컨만 꺼지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 에어컨이 꺼지는 거예요. 그쵸. mTOR도 똑같아요. 암세포만 콕 집어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들의 성장도, 면역 기능도, 회복 능력도 모두 함께 억제해버려요. 그럼 근육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 정확해요. mTOR가 꺼지면 근육 합성이 안 돼요. 반드시 mTOR가 켜져야만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약의 본래 용도를 아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라파마이신은 장기이식 환자들의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약이에요. 바로 면역 억제제죠. 그러니까 장기 이식이라는 게 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 몸 안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부 물질로 한단 말이야. 딱 제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신기하다. 그 외계에서 온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돌격 앞으로 하고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 장기를 공격하는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 어, 이게 맞아. 바로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기껏 목숨 걸고 옮겨놨는데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망에 이르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건강한 일반인들이 이걸 먹는다면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라파마이신 말고는 어떤 약이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약 하나가 메트포민이에요. 메트포민? 네, 메트포민이라고도 하고 메트포르민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당뇨 환자들이 드시는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왜요? 그거 혈당약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AMPK라는 효소예요. 메트포민이 이 AMPK를 강제로 작동시키거든요. 이 친구가 뭐 하는 애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감시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며칠 굶거나 격하게 운동하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한데? 하면서 켜지는 비상 시스템 같은 거예요. 메트포민이 이걸 가짜로 눌러버려요. 메트포민이 몸을 속여서 지금 에너지 위기야 하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긴축 정책 모드로 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사가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연구자들이 이 점에 주목해서 노화 지연 가능성을 탐구한 거고요. 사실 이런 분야 때문에 네. 최근 나온 위고비나 마운자로에서도 이런 효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몸이 진짜 에너지가 부족할 때만 켜지는 센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정상일 때 약으로 시스템을 자극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메트포민은 절대 노화 방지 영양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질병 치료용으로 설계된 약물이에요. 위장장애, 비타민 B12 결핍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멀쩡히 잘 돌아가는 몸한테 일부러 지금 비상사태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한 곳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다른 곳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몸 전체 시스템이 교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노화 방지용 복용은 권장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된 바도 없고요. 근데 그거 넷플릭스에 있지 않았어요?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IT 창업자가 노화 역행한다고 막 유명해져가지고 라파마이신 먹고 뭐 매일 100개 넘게 영양제 먹고. 맞아요. 그 다큐 제목이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예요. 와. 주인공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노화 역행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만든 억만장자예요. 실험체요? 진짜요? 네, 그냥 건강하게 늙고 싶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요.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는데 목표가 자기 몸을 18살 수준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수면, 소변, 뇌파, 혈액검사, 장내미생물, 유전자 분석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매일 추적하고 분석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되는 생체 시스템처럼 다루는 거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시황은 영생을 살고 싶어 했고 맞아. 이제는 그 영생을 넘어서서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 브라이언 존슨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온갖 데이터를 측정하고 점수 매기고 공복 운동도 하고 하루에 35가지의 다양한 움직임, 심지어 눈 운동까지 포함한 활동을 해야 하고 개인 맞춤 영양제와 보충식품 등도 한 100가지 정도를 먹어요. 와. 그리고 매일 동일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데 하루 1977칼로리에 정밀하게 설계된 식단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 데이터 추적도 합니다. 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으로 감정이나 표정까지 분석해서 사랑, 감정, 충동도 디지털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시스템화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기술을 통해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 중인 거죠. 인간을 넘어서 약간 생체 로봇 느낌인데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자기 말로는 나는 데이터 기반 인간 관리자라고 하니까요. 근데 브라이언이 라파마이신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라파마이신 아주 공격적인 프로토콜로 복용했어요. 노화 억제를 위해서 고용량으로 실험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근육량이 줄고 몸 전체가 흔들리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큐 안에서도 복용을 중단해요. 물론 뭐 실제적인 부분은 본인 스스로밖에 모를 텐데 근데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중들에게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나도 저거 먹으면 젊어지겠다 하고 따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자기 아들 피를 뽑아서 수혈하거든요. 젊은 피가 노화를 막는다는 연구를 근거로요. 그래서 자기 아들 혈장을 추출해서 자기한테 수혈한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좀 무섭다. 하여튼 윤리적 논란도 굉장히 컸어요. 결국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서 그 실험도 중단했어요. 우리가 이걸 따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나도 식단만 바꾸고 저 사람들이 먹는 영양제를 먹으면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건 건강 루틴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고요. 30명이 넘는 과학자, 생물학자, 데이터 분석가가 붙어서 매일 혈액, 장내미 생물, 심지어 정자수까지 분석하는 초정밀 생체 실험이에요. 다큐에서도 보면 이게 점점 건강을 위한 실천이 아니라 인간성을 잃어가는 실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일까요? 행복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브라이언의 몸은 뭐 휴먼 로봇이죠. 네. 심장박동, 체온, 기분까지도 전부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걸까? 저도요. 건강하다는 게 숫자가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최적화된 상태, 아픈 데가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내 몸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좀 찔리는 게 저도 건강 챙긴다고 하면서 수치에 많이 매달렸거든요. 그쵸.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는 건강을 하지 말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어요. 죄다 금지령이에요. 맞아. 너무 과하게 탄수화물 끊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목록만 점점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몸은 살아있는데 삶이 자꾸 멈춥니다. 삶을 위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살게 되겠네요. 건강을 위해 산다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핵심은 로봇 같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치는 참고용이지 수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는 진짜 이유는 혈압, 혈당, 체지방률 이런 숫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 안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실컷 웃고 어울리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면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그걸 위해 저속노화 습관을 만드는 삶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 저속노화도 그런 거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속노화의 습관들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쪽. 맞아요. 그래서 20살로 돌아가라는 환상은 접어둬야 돼요. 70살에 30살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50살에 내가 50살답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실험으로 노화를 되돌리려 합니다. 수억 원, 수백 개의 데이터, 그 안에서 계산된 하루.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이 건강한 수치라는 목표 아래 조각날 때 그건 오히려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저속노화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제대로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지, 그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10년 뒤 다른 몸과 삶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저속노화는 결국 생활의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과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저속노화 전략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댓글 언제나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